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사언이 박지혜입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여러분께 월요일 밤 9시에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끝없는 이야기 한국 구전설화 6권에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 이야기입니다. 부자 영감이 하나 있는디 이 영감이 옛날 이야기를 무척 즐겨서 누구든지 자기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재산 절반을 주마고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하다 보면 이야기 미천이 없어져서 더할 이야기가 없어서 더하지 못하고 그만 퇴짜를 맞고 가구 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영감님은 영감님이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영감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하신다주. 그러네. 그래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해보게나. 예,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끝내면 영감님은 그래서 하고 받아주시오. 그러지. 이제 여러분도 영감님과 함께 추임새를 넣어보세요. 중국의 말입니다. 그 늘은 중국에 은의 큰 숭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중국 땅에 숭년이 들어 묵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중국 땅에 살던 쥐가 말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쥐가 묵을 것을 찾아서 우리 조선으로 건너오느라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압록강에 덤붕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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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압록강에 덤붕 뛰어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한 마리가 압록강에 덤붕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가 압록강에 덤붕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가 압록강에 땀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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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나. 그 수십만 마리가 쥐가 다 건너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요. 또 한 마리가 압록강에 땀뽕 뛰어들어갑니다. 또 쥐가 압록강에 땀붕 뛰어들어?
예? 뛰어들어 갑니다. 수승만 말이요. 쥐가 다 뛰어들어 그늘라면 맨날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이 걸려요. 또 한 마리가 압록강에 땀뿡 뛰어들어 갑니다. 에이, 이 사람아, 그만두라. 듣기 싫다. 용감님, 듣기 싫을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영감님 재산 7반 내셔야죠.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개미들이 줄줄이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개미장이 열렸다. 어떡하나 도깨비 먹구름이 쏜새같이 몰려든다. 불튼불튼 반망이 우르르 쾅쾅 쿵쾅 개미장이 끝났다.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개미들이 줄줄이 까마시 까마콩 이야 이야 꼬마개미장이 열렸다. 어떡하나 도깨비 먹구름이 쏜새같이 몰려든다. 불튼불튼 반망이 우르르 쾅쾅 쿵쾅 개미장이 끝났다.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구전설화는 이야기꾼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땀뿡이 주는 말의 느낌이 절묘했는데요. 땀뿡 뛰어들어가슈. 올라? 그래요? 올라? 그랬어요? 올라? 저거에서 어떡한데요? 보령지방은 이렇게 얼라라는 말을 감탄사처럼 쓴답니다. 전라도에서 거시기를 자주 쓰듯이 저거에서 어떡한데요? 이런 말도 잘 쓴대요. 저는 충청도가 아니라 어렵네요. 청취자분들 이야기 들으시며 아 그래서 언제까지 땀뽕 들어가요? 하고 물으셨나요? 안증 멀었슈. 오늘은 첫날이니 어떤 사람들이 이 시간을 만드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연구회는 올해로 43년이 되었고요. 전국 지회 회원은 4,600여 명. 동화 읽는 어른과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고 줄여서 안동모라고 합니다. 안동모가 결성된 지도 벌써 24년째인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산 역사이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토끼 머토끼 쪽배를 타고 동물의 천국 식물의 낙원 신비하는 하수 건너서 보는
잘 들으셨나요? 아,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동모에 몇 년 되셨는지, 그리고 안동모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활동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최운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네, 선생님은 네. 활동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는 1999년도 4월에 입회했습니다. 그럼 몇 년 됐을까요? 23년?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산지회가 24년 되었는데 네. 23년 되셨으면 2기이신 거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슬라이드라는 걸 녹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림책을 각색을 하고 그다음에 배역을 전한 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뭐 엄마, 아이, 그다음에 뭐 할머니, 그다음에 도깨비가 나오면 도깨비, 대나무가 나오면 대나무가 되기도 해서 서로 배역을 나눠서 그 목소리를 내고 그걸 녹음을 해서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만들고 각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가서 상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4년에 처음 해가지고요. 2010년 이후까지 한 10여 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장소도 여러 곳이 선정이 됐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네, 제일 많이 간 곳은 그 당시에 책 읽는 거가 아직 익숙하게 또 자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좀 생각이 나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나중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마치 우리 옛날에 단체로 영화 상영하듯이 학년별로 강당에 아이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만든 슬라이드를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막 한 편이 아니라 2편, 3편도 있어가지고요. 아주 왕성하던 시절에는 그림 자극을 한 편 보면 한 20분, 30분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림 자극을 한 편 보고 쉬는 타임을 잠깐 가졌다가 슬라이드를 2편 보는 게 1시간짜리 수업이 됐어요.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자극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림 자극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림 자극은 어떻게 했냐면 그림책을 저희가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그림책을 또 대본을 써가지고 배역을 정해.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 만드는 것처럼 비슷한데요. 배역을 정해서 연습을 하고 그림자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희 회원들이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이 저희가 하다가 지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애들이 뒤에 집에서 다 방치되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 자극 만드는 장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오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개 중에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고학년 친구들 아니라 저학년인 친구들도 뭐 이 도깨비는 내가 그릴 거야 해가지고 그린 것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푼따서 오려서 그게 그림 자극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 이게 되게 뜻깊은 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감동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 과정하는 부분에서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과정도 궁금해요. 힘들었던 것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들이 좋은 일 한다고 그림자극을 만들고 있을 때 내 아이는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배고프다 엄마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성포도서관 같은 데서 많이 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거기로 찾아와가지고 1층 어린이실에서 그림책을 몇 권을 읽다가 그래도 지치면 올라와서 뭐 배고파 뭐 어째 하면 애들한테 돈 줘서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사서 먹이고 우리는 또 그리고 오리고 연습하고
뭐 이런 추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네들도 목소리 내보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림자 그 그림에다가 아크릴로 그 판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그거 들고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뭐 우리 아이들을 먼저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아인의 어른 모임의 기본이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그림책과 옛 이야기와 어린이 문학을 전하자 하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안산시 전역에 우리를 불러주는 것만 있으면 거의 가리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곳은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간 게 이제 각 학교. 그 다음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 노인요양원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도서관. 도서관에서 가끔 책문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거 너무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 책문화 행사 하는 한 코너로 저희 그림자극과 슬라이드를 상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문화인 거잖아요. 네. 와, 너무 멋지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동아모임 식구들이 다 같이 했죠. 네. 네.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했던 그런 거를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음악 한번 듣고 와서 더 이어서 듣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림자극 제작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저희가 경수초등학교에서 그림자 슬라이드 극을 상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감회가 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예전에 했던 활동 중에 또 그 다음 거는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아동센터 혹은 학교, 그다음에 노인요양원 뭐 이런 곳들, 또 학교 안에는 그 특수반이라고 해서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책 읽어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발달 장애 친구들 있는 곳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기 때문에 이게 큰 기억
남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주로 읽었던 거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한 10여 년을 읽었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이 제일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기를 할 때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이 반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로 다른 아이 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목욕탕 이야기 시리즈가 있어요. 저희 그림책 중에. 그러면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지옥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뭐 어쩌다 보니 제 동생이 그림책 그 기획을 하는 그림책을 내는 친구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서 우리 집에 이제 그 시리즈가 다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책을 집에서 한번 읽어줘 봤거든요. 근데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목욕탕 문화가 좀 덜 하잖아요. 우리 때는 많이 갔지만 지금 있는 친구들은 아주 크게 대형으로 되어 있고 막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 놀이방도 있는 찜질방은 알아도 그 저희가 갔던 목욕탕에 엄마가 가서 막 이태리 타월 이런 걸로 때밀고 아파서 막 등짝 때리고 또 목욕탕에서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자기네 반 학생 만나면 창피해서 숨고 막 이랬던 그 추억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라간 책이 그 지옥탕이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막 때밀어 달라고 하는데 아이 손은 너무 작잖아요. 엄마 등판이 너무 커가지고 태평양 같이 보인다는 그런 내용의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이었는데 엄마랑 막 싸우고 거기 가서 맨 마지막에 엄마가 그 바나나 우유를 사줘가지고 화해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그림책인데 학교에 가서 그걸 읽어줬어요. 선생님이 그 시간에 좀 쉬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붙들어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 그림책은 선생님도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뒤에 세워놨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나가시려다가 다시 섰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같이 들으시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책을 읽었고 아이들의 반응이 완전 폭발적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학교 그 뒷 게시판에 아이들하고 활동한 그림, 글쓰기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막 자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그날 하루 종일 목욕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 뭐 통틀어서 시간만 나면 계속 목욕탕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하나를 바꿔서 어떤 시간 안에 활동을 했대요. 아이들한테 목욕탕 가서 재미있었던 일, 목욕탕에 대한 기억, 뭐 엄마랑 싸웠던 거, 여자아이인데 남자친구 만났던 거,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수영하다가 뭐 동네 아저씨나 할머니한테 혼난 거, 뭐 이런 등등등 이야기를 그림책과 글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제가 시리즈로 2탄 그 다음 주에 원래 제 차례가 아닌데 바꿨어요. 목욕탕 시리즈 2탄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장수탕 선녀님을 읽어드렸어요. 작가님이 베키나 네, 작가님이시나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베키나 하면은 그 달샤베트나 또 구름빵만 막 알잖아요. 그 장수탕 선녀님은 좀 다른 내용이잖아. 그래서 그 작가인 걸 잘 모르시더라고.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작가야 했더니 막 너무 신기해서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앞에까지 다 몰려왔어요. 선생님, 네. 지옥탕도 백희나 작가 작품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작가인데. 네. 그래가지고 목욕탕 시리즈를 2주째 읽어줬는데 선생님이 그날은 제가 뭐 계셔라 뭐 나가셔라 말도 안 했는데 계시더라고요. 같이 듣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시고 막 재밌어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런데 2주를 아이들이 목욕탕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과 또 재미있는 활동들을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뭐 그 백희나 작가가 인형을 만들잖아요. 아이들이 그걸로 뭐 찰흙으로 만들고 또 고무 뭐 찰흙 같은 거 요즘에 재료가 많잖아요. 다양한 재료들로 그 인형을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학교 갔을 때 우연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고 그림책 읽어주기에 약간 보람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제일 더 보람이 있었던 건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선생님이 이게 학습으로 연계가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가장 보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제 에피소드는 아니고 우리 회원들의 에피소드를 대신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 경수중학교하고 성포고등학교의 발달장애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어주기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펐어.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슬퍼요 라고 얘기했더니 부시시 눈을 이렇게 하면서 겨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이 시간은 좀 노는 시간? 이렇게 애들이 받아들여서 선생님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그 시간에 계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미있는 노래도 하나 부르고 게임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책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주 다른 선생님이 가지만 서로 연계가 되는 책을 계속 읽어줬고, 그 책이 조금이라도 학습하고 서로 연관이 되게끔 책 선정을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인가에 아이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작품 전시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책 읽어주기 선생님들한테 막 주는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책 읽어주기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책 들고 와주세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짧아요. 더 자주 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글도 써져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다 일일이 포장을 해서 저는 안 갔는데 나머지 선생님들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경수중학교에서 성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학교를. 근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달라져 있어요. 너무 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랐고,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봤는데 비단 우리가 그림책을 읽어줘서 아이들이 변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뿌듯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지금 감동으로 먹먹해지네요. 또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또 이야기는 우리 가을에 책문화축제라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도 했고요. 좀 더 많이 했을 때는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문화행사를 한번 하고, 또 가을에 가을 문화행사로 한번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7년, 8년, 9년, 10년 거의 뭐 한 10년에 가깝게 꾸준하게 했었는데, 그거는 동아있는 어른 모임이 시민단체로서 책문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과 회원의 자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안산 시민 혹은 안산 시민의 그 자녀들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좀 이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거를 함께 공유하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거였는데,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행사를 한다는 게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이고 품도 많이 들고 내용도 그만큼 알찼어야 됐기 때문에 거의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한 달을 준비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그 그림책과 슬라이드를 그날 또 상영을 하는 거 한 번, 그다음에 좋은 책을 전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제일 많이 말하는 그 잘 선정된 책들, 그다음에 이호덕 쌤이나 권정생 선생님이나 그런 책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선된 책들을 전시하고 그 전시를 그냥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우리 회원들이 직접 읽어주기도 했었어요. 직접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라 하면 그걸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들이 와서 관심을 보이면 이 책이 왜 좋은지, 또 이 책과 연계되는 다른 책은 뭐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그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하고 그 이듬해에 갔는데 어떤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도 그랬고 우리 다른 회원들한테 이 행사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여기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행사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왔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그 행사에는 항상 그림책 작가들을 초청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때는 유해로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장승을 만들었고요. 안산문화원 앞에서. 근데 안산문화원이 또 초가집도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 박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장승을 만드니까 진짜로 멋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재료를 같은 재료를 준 게 아니라 아무거나 그 유해루 쌤이 다양한 재료를 그냥 펼쳐놨어요. 그런데 각양각색의 정말 장승이 나오는데 아깝더라고요. 이거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은 창의적이구나 하는 걸 그때 또 알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할 때는 전래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딱지 따먹기 했던 거, 줄넘기 했던 거, 줄넘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줄넘기, 그 다음에 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노는 거, 그 다음에 뭐 공기놀이, 그런 다양한 옛 이야기와 함께 옛 놀이 하는 거를 옆에다 놓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옛 놀이도 같이 하고 엄마 아빠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놀이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우리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친구들과 어린이 엄마 아빠까지 같이 노는 아주 대동놀이 같이 하는 그런 가을 문화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재밌었겠죠? 네. 옛 이야기 하면 도깨비 뭐 그런 것만 생각났지 네. 이런 전래놀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 옛 이야기에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매력이 어디에서 더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이야기 듣는 걸 엄청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난히 좀 저는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어른들이 방에서 애는 빠져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문 닫고 얘기하면 귀를 그 쫑긋 세워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야기를 훔쳐 들었던 기억까지도 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제일 많이 해줬던 거는 똥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맨날 같이 하셨거든요. 그 윗 개울물에서 똥을 싸서 내려보냈더니 밑에서 할아버지가 된장인 줄 알고 가져와서 그걸 끓였더라. 생각하면 너무 더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여기 안동모에 들어와서 놀랬던 게 똥 얘기. 그게 아이들한테 저는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네.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네. 네. 너무 네. 즐거웠던 거. 그래서 똥 얘기는 해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다시 변형돼서 또 다시 하고 애들이 만들어서 또 하고 자기네가 또 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덧붙여서 하면서 진짜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이게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에도 들어보면 책 문화 사업이 단지 어린이 동화만이 아니라 그림책도 또 이렇게 옛 이야기도 같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엄마한테 들려주고 네. 이게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러면 이 책 문화 하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기억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기억나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안산 동아인원 모임이라는 모임으로 안동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으로는 안산 의제에 도서관 특별 분과라는 위원으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산에 있는 도서관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 그냥 가까운 데서 가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우리 안산에 많은 거 아시죠? 동네에 하나쯤은 다 있거든요. 네, 저도 그- 경험했어요. 네. 그게 있는 이유가 그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정책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해 시장님이 선거에 나올 때 토론회를 열고 시장님한테 이 정책을 받겠느냐. 당신의 공약으로 이걸 세워라. 마을에 하나씩 작은 도서관을 짓는 거. 큰 도서관들은 거점 도서관이고요. 작은 도서관은 정말 아이들과 엄마가 밥 먹고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은 특히나 1층에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18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안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들을 정책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안산에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누구나 이제 안산 어린이라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받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북스타트 운동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타 시에서 사례가 어떤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그걸 만든 좋은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누구나
내가 우리 바로 옆에서 책을 보지만 또 다른 곳에 있는 책을 빌려볼 때도 있잖아요. 그 책을 내가 가까이 사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상호대차, 이 서비스도 바로 이웃 부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상호대차가 공공도서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까지 다 확대해서 처음부터 실시한 데는 아마 안산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사례를 제가 지금 현재 평생교육 전공하고 있는데 이천이나 수원이나 동탄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세상에 안산은 어떻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건의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어요. 네. 그게 안동모의 역할을 넘어서 최윤경 선생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그런 기록들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동아인 어른 모임 회원들도 많이 함께 도와주셨고, 제가 특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에 좋은 좀 사례가 있다 하면 내가 사는 도시에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참지를 못하고 나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여서 이거는 안산에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막 모으고 다니고 얘기하고 다니고, 저희끼리 안 되니까 시의원 만나고 도의원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시장님 만나서 해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가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시장님하고는 한바탕 싸웠어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기록들을 남기셨던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활동도 우리 동아인 어른 모임들이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안동모에 이렇게 매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런 분이 계셔서 이런 거에 저도 닮아가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열정이 있다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전 예전부터 이제 책을 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아인 어른 모임 활동했던 내용도 그 책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산에 살아왔던 지금 현재 25년 정도 살았는데 그중에 23년을 동아인 어른 모임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안산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쓸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좀 안산을 알리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저의 활동을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함께 이런 거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려면 좀 책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멋진 글, 그림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리 비우지 마시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박지혜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똥장수 늦가을집 뒤란에 길쭉한 꾸리감 나무에 감 홍시가 익어갈 때쯤이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 있습니다. 단똥장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기 감나무 아래 감홍시가 벌겋게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그 감홍시를 맛있게 주워서 먹었지. 먹고 나서 트림을 하고 나니 달달한 냄새가 나고 똥이 매려워서 똥을 쌌더니 또 달달한 냄새가 나고 색깔도 붉으스름한 게 영락없는 감홍시더래.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맛을 보니 아주 달거든. 옳다구나 하고 길다란 동우리에다가 달디단 똥을 싸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갔어. 달디단 똥이 왔다고 떡에 한번 찍어 먹어보고라고 했어. 먹어보니 정말로 맛있더래. 그래, 그 사람은 달디단 똥을 다 팔아서 부자가 됐어.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가 어찌해서 부자가 됐냐고 물어본 게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그리 됐다고 다 이야기를 한 게 이 욕심쟁이는 그냥 산옥으로 올라가서 감나무 아래 가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지달고 있어.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감홍시가 하나도 안 떨어지거든. 감나무를 발로 뻥뻥 차가지고 억지로 덜 익은 생통이 감을 따서 많이도 처먹더란다. 이 사람이 아무리 지달려도 똥이 안 나와. 하루 이틀 지나도 똥이 안 나와. 사흘이 지났는데도 머리통만한 똥덩어리가 똥구멍에서 울렁울렁 하다가 그만 똥구녕이 쫙 찢어져 버렸대. 꽃은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꽃은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줄 거야. 제목은 저승에 있는 곡간이야. 그거 나도 알아. 그래도 옛날에 하면서 누가 들려준 적은 없잖아. 오늘은 읽어주는 거 말고 말로 들려줄 거야. 그러니까 좀 제발 잘 들어줘. 알았지? 제발. 옛날에 전라도 영암이라는 고을에 욕심쟁이 사또가 살고 있었어. 곡간에 곡식이란 재물이 넘칠 정도로 많았어. 억울한 사람, 병든 사람이 찾아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사또가 잠을 자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났어. 이제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말했다. 사또는 깜짝 놀랐어. 벌써 죽을 때가 되다니 말도 안 돼. 사또는 저승사자에게 사정을 했어. 저승사자는 나는 염라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저승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여라. 하면서 데리고 저승으로 향했어. 사또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저승사자를 따라갔어. 집에 있는 곳간에 재산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많았는데 얼마나 아까웠겠어. 저승에 도착한 사또는 염라대왕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했어. 염라대왕은 책에 그렇게 써있다고 했어. 곰곰이 생각하던 염라대왕은 특별히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어. 그래서 사또는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승으로 가고 있었어. 이승문 앞에서 저승사자가 말했어. 저승으로 올 때는 그냥 왔지만 이승으로 갈 때는 노잣돈을 내야 한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사또가 말했어. 저승사자는 저승에 하나씩 곳간이 있다고 말했어. 먼저 그 곳간에 노잣돈을 내라고 했어. 그래서 사또의 저승 곳간에 가보니 탈랑 볏짚 한 땀만 있었어. 저승사자가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하면 저승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데 얼마나 남을 돕지 않았으면 겨우 볏짚 한 단만 있냐고 호통을 쳤어. 그 볏짚은 가난한 집에서 아가를 낳는데 볏짚 한 단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볏짚이었어. 저승사자가 너희 고을에 덕진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의 곳간은 곡식이 재물이 넘친다. 일단 그걸로 노잣돈을 내고 이승에 가서 갚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 덕진이라는 처녀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서 노잣돈을 냈어.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오게 됐지. 이승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사또가 깨어나서 난리가 났어. 사또는 이방에게 이 마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는 아는가? 라고 물었어. 이방은 아랫마을에서 어머니와 주막을 하는데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라고 했어. 사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주막을 찾아갔어. 밥을 먹으면서 사또는 옆에 앉은 손님에게 물었어. 이 밥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옆에 손님이 다푼입니다. 다른 집에서 6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닷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다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4푼을 받습니다. 라고 돈이 없으면 공짜로 밥을 준다며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주었어. 다음날 사또는 쌀 300석을 싣고 덕진이에게 갔어. 덕진이에게 쌀을 주면서 너에게 진 빚이 있다. 그걸 갚으려고 왔다. 라고 했어. 덕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사또는 나중에 알 것이다 하며 쌀을 두고 왔어. 덕진이는 이 많은 쌀을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했어.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강에 다리를 놓기로 결심했지. 쌀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일꾼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다리를 만들었어. 마을 사람들은 덕진이가 너무 고마워서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다리, 덕진다리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대. 끝! 지금은 덕진다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다리가 생겼지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덕진다리를 잊지 못하고 있대. 어때?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저승에 가게 되었어? 그러면 지옥문 앞에서 자기는 천국에 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천국에 갔어? 그러니까 책에 이름이 없다고 다시 지옥으로 가라고 했냐고. 그래서 지금 천국문과 지옥문을 살면서 살고 있대. 거짓말. 진짜야. 이거 내가 지어낸 거 아니라고. 진짜야. 끝.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수가 많이 동반되는 것 같고요. 많이 떨리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들은 어땠나요? 정말 떨렸어요, 저도.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는 게 쉽지 않네요. 옛날에는 술술술술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또 쉬었더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어색하게 들린 건 처음이에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 목소리가 어떤지. 오늘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옛날 옛적 갓날 갓적 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채록하고 편찬한 책에서 수록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노래 제목 알려드릴게요. 모두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곡명은 개미장이 끝났다. 두 번째 곡명은 여행 온 달토끼. 세 번째 곡명은 모두 다 꽃이야. 네 번째 곡명은 달을 사랑하는 꽃. 다섯 번째 곡명은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곡명은 백두산 호랑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박타박 타박내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래픽 노블 이야기를 들려줄 거랍니다. 재밌을 잘 것 같아요. 준비를 끝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 또 만나요. 타박타박 타박내야 너 어디로 울며 가니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전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 깊으면 헤엄쳐가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 높으면 기어가